안녕하세요. 휴 애니프렌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긴급 방송.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저희가 업로드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 방송을 한번 했는데 오늘 그 시즌 2로 긴급 추가된 방송입니다. 왜냐, 방송이 끝나고 나서 더 재미난 중요한 질문이 나와서 우리 김성훈 교수께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사안이기 때문에 목소리 출연 다시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요거는 되게 자신 있는 주제인가 봐요. 우리 김성호 교수께서. 그래서 오늘은 아는 것만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컨셉으로 하는데요. 일단 제가 처음 들어본 표현이라서 애니멀 호더요. 이 애니멀 호더가 네. 우리나라에도 꽤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애니멀 호더가 어떤 분들이죠? 일단 호더라는 분들은 어떠한 대상에 집착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으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집착을 가지는 대상이 동물이 됐을 때를 애니멀 호더라고 해요. 다양한 동물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네, 그 다양한 동물을 모은다기보다는 이제 특히 제가 많이 봤던 경우는 이제 강아지면 일반적인 집에서 보통 양육하는 강아지는 아무리 많아도 뭐 4마리에서 뭐 6마리 이 정도지만 이런 호더분들이 이렇게 키우는 마리수는 굉장히 놀랍게도 10마리 이상 막 몇십 마리에서 100여 마리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여 마리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어요. 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알려져서 그분들한테서 동물들을 구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이 집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분이 이 집착을 해결을 못하고 또 동물을 그렇게 들여서 약간 본인은 양육이라고 하시지만 학대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혹시 어떤 식으로 그런 분들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가만히 눈빛을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꽤 있으신 것 같아. 눈치는 또 그렇죠. 이거 정말 내가 수업이면 질문했던 자체로 A+ 드리고 싶어요. 진짜. A+ 질문이네요. 우리가 반려동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쁘고 이런 문제만 갖고 있지 안 보이는 문제거나 복잡한 문제를 사실 잘 신경 안 쓰거나 잘 모르거나 또 외면을 하거든요. 호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김수진 교수님도 용어를 처음 들어볼 정도로 생소한 건데 호더도 세 종류로 나눠요. 구조해서 내가 어떻게 잘 돌보다가 힘에 붙이는 호더들이 있어요. 오버웰밍 호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번역하기를 힘에 붙이는 호더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구조를 계속 하시는 분들, 사명감으로 그런 분들도 좀 많고, 세 번째는 착취하기 위해서 계속 새끼 나서 팔고 뭐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마다 다 이거는 이제 깊은 얘기지만 접근 방법이 달라요. 지금 여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얘들을 좋은데 보내게 되면 내가 보내주겠다 해서 설득하면 이제 이렇게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호더는 물건을 모으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쓰레기를 모으는 분이 많죠. 그런 식으로 동물을 과도하게 양육하는 사람들, 애니멀 호더라고 불러요. 저도 그런 호더가 많네요. 호더. 그렇죠. 근데 집착이 많아요. 그렇게 웃긴 얘기를 했나요? 이 호더 자체는 저장강박이라는 병명으로 정신보건 쪽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제 애니멀 호더는 그동안 저장강박이나 강박증의 그 하위 병명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새롭게 독립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애니멀 호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호더를 이제 연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저장 강박증 환자들하고 애니멀 호더하고 물건 뭔가 모아서 집착하는 거는 이제 같은데 애니멀 호더와 이 다른 저장 강박, 북호더라고 칩시다. 북호더랑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법
또 좀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자들의 프로필이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이 기본적인 저장 강박증의 환자들은 이 연령이나 성별이나 뭐 인과학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애니멀 호도는 이상한 특징이 있어요. 여자한테 많아요. 나이 든 여자한테 많아요. 나이 들고 혼자 사는 여자한테 많아요. 나이 들고 혼자 살고 가난한 여자한테 많아요. 가난한. 나이 들고 혼자 살고 가난한 여자 중에 옛날에 프로페션이 선생님, 간호사 이렇게 돌봄을 했던 분들이 더 많아요. 70%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키운다고 하고 대부분 잘 돌본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요만한 집에 고양이가 80마리, 90마리 있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집이 제가 가본 집만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실 돌보기 어려운 네. 숫자죠. 브라질의 어떤 간호사는 한 300마리, 400마리 잘 돌보는 간호사도 있어요. 잘 돌보는 사람도 있다. 본인이 뭐 치료 잘하는데 그건 아주 엄청나게 헌신적으로 케이스고.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열악하죠. 보통 그런 분들이 또 쓰레기 저장 강박이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재 위험이나 뭐 낙상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있는데 굉장히 이건 할 얘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 우리나라에서 아마 몇 안 되는 호도 전문가일 거예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국회 토론회가 발표도 하고 호도 케이스는 제가 자문을 많이 다니고 지금 현재도 한 케이스를 좀 해결하는 중에 있어요. 전문가 많네요. 네. 같이 웃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애니멀 호도의 또 다른 특징인데 애니멀 호도의 원인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치료법 당연히 안 밝혀졌죠. 근데 호도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애니멀 호도는 개입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100% 재발한다. 개입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죠. 정신보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호도가 많다는 것, 애니멀 호도가 많다는 걸 사실 인지하지 못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애니멀 호도가 나오니까 민원이 막 생깁니다. 지자체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3, 4년씩 걸리기도 하고 동물단체에 많이 연락이 동물단체들이 알아요. 근데 문제는 동물단체는 동물만 구조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첫 번째 우선권.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모두의 복지를 이제 신경 쓰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에는 쓰레기 저장 강박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쓰레기 저장 강박증에 대한 태스크포스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국, 분리할 수 있으니까 소방국, 건축국, 사회복지사 7, 8개 팀이 하나가 돼서 태스크포스를 해서 그 케이스를 이제 개입을 하는데 애니멀 호도가 많아지니까 여기서 이 저장 강박 태스크포스에서 애니멀 호도를 다루기도 하고 아니면 애니멀 호도만 따로 다루는 이제 팀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매뉴얼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 한 개도 없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아직 이게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꽤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략 어느 정도? 숫자는 알 수가 없는데 지난 2년 동안에 깊이 개입한 사례만 3개가 있고 뭐 알게 된 것도 많았고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초반에 방송에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는 쪽으로 많이 보도가 됐어요. 미화 아닌 미화가 되면서 또 거기 막 뭐 성금이랑 뭐 물품이 답지하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 뭐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위험한 정신과적 문제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도는 사람에게도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위험하다. 이거 사랑이 아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이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위험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많은 수의 개들이 동물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제 뭐 사체랑 살아있는 동물들이 함께 생활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 건지. 위생적인 문제도 위생. 당연히 있고 동물한테 그런 상황이면 아이들한테도 어떤 방임이 될 수도 있고 가족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이웃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외국에는 오리, 거위 호도도 있고 심지어 호랑이 호도도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거는 키우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호랑이 할머니도 있고. 근데 보통 동물단체가 정 투입이 돼서 호도 한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은 최소한 6개월 정도 들고. 왜냐하면 이거를 싹 데려갈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설득해서 하나 둘씩 데려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데려가면은
대부분 뭐 질병이 있는 경우도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입양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한 집을 해결하는데 최소한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방송에 한 3번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방송이 많이 나온 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분은 집에서 고양이를 한 90마리 정도. 근데 그런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제대로 된 어떤 그 태스크포스나 매뉴얼이나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국회에서만 애니멀 오더를 뭐 처벌하는 이렇게 동물 보호, 동물 학대로 해서 처벌하는 법만 상정됐다가 안 된 경우가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치유나 어떤 그런 그 복제 개념을 아직 못 들어봤는데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나서서 막 이제 또 발표도 하고 직접 가서 사례 관리도 하면서 서울시 동물보호과에다가 호도에 대해서 한번 태스크포스 시범 사업이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보자. 계속 제안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잘 해결되면 사례를 한번 발표하려고 해요. 어떻게 뭐 하시는 거고. 관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복지의 차원에서 네. 그 동물들에게도 좋고 네. 그다음에 그 호도 본인에게도 호도도 치유를 해야 필요한 되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얘기를 널리 알려왔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아, 정리해 역할을 정리가 아니라 네. 본인이 했던 그 기업 일종의 네. 공사. 근데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정말 갈 길이. 자,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네. 나머지는 제가 개별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